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극장가를 완전히 휩쓸고 있죠. 바로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직접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 속 세조는 사실 엄청난 피부병에 시달렸죠.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너무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조선 임금들의 피부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무려 12명이 피부 질환을 앓았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죠. 이분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대왕, 영조, 정조, 숙종, 조선을 대표하는 임금들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면 당대 최고의 의사들한테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회를 시작하고 밤이 될 때까지 문서를 읽고 신하들과 이야기합니다. 이동은 무조건 가마를 이용하죠. 직접적으로 걷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죠. 피부는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왕의 일상은 사실 현대인이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과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다음으로 왕의 밥상, 수라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은 하루 2차례 12첩 반상의 고단백, 고지방, 고염분 식사였습니다. 게다가 수라상 외에도 새벽 6시경 죽과 마른 반찬을 차린 초조 반상,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더하면 하루 6번에서 7번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식품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식이 패턴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는 재위 13년 동안 무려 467번의 음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0일에 한 번 꼴입니다. 물론 혼술을 한 게 아니라 연애, 의례, 정치적 행사 자리였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피부에서 바로 염증 반응이 올라옵니다. 세조는 이것을 무려 467번 반복한 겁니다. 음주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장내 세균 독소인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혈류로 유입되도록 만듭니다. 이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 역시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 확장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조의 피부병은 음주로 인해 더욱더 악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관여되는데요.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특히 세조처럼 정치적 격변을 경험한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수면 장애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조의 꿈에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피부에 침을 뱉었고 그 이후에 피부염이 시작되었다는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조는 심한 수면 장애에 시달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와 필라그린의 생성이 방해받습니다. 결국 피부 면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칠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내상 반응으로 피부 염증이 증가하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는 gut brain skin axis, 장뇌 피부 축으로 설명하는데요. 뇌에서 분비되는 CRH,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가 피부의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기전입니다. 당시 내의원 어이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록에 남아있는 내의원의 치료를 살펴보면 피부의 열기와 독소를 풀어주는 청열해독 처방을 썼다고 합니다. 이 방향 자체는 지금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황금, 황련, 금은화 같은 약재들은 현대 연구에서도 탁월한 항염, 항균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기름진 밥상은 그대로고 운동과 활동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흘마다 술자리가 이어지고 국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게다가 밤에는 수면 장애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절대 피부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세조가 충북 초정약수와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온천수의 유황 성분은 비정상적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항염 작용도 뛰어납니다.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장벽 회복을 돕는다는 것도 현재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에 온천이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조는 온천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재발했겠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생활이 반복됐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세조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기름지고 짜게 먹고, 자주 술 마시고, 스트레스는 극심하고, 잠은 제대로 못 잡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실제로 피부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야근에 시달리고, 운동은 항상 내일로 미루고, 회식이 반복되고, 밥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게다가 밤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서 수면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세조가 핸드폰까지 했다면 피부병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만약 세조가 저희 생기한의원에 내원했다면 저는 치료도 치료지만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내 드렸을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세조도 지금 우리도 피부 치료가 힘든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염증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피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는 것만큼 피부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